안녕하세요. 해병대 예비역 준장 정도영입니다. 신년 2023년 우리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100만 해병대 예비역 여러분에게 신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새해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서 이 시간을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소대가리 문재인 정권과 이제 8개월여 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비교해 볼 때 문재인은 5년 동안에 한미 동맹 관계를 완전히 묵살을 만들었고, 그러나 8개월도 안 된 윤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하는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완전히 좌빨들이 난동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출발점은 앞에도 있겠지만 뚜렷한 출발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대공요원 3천여 명, 안기부, 기무사, 경찰에 있는 요원을 하루아침에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휴먼트, 이북의 우리 인간 정보요원들을 북한에 알려서 다 사살당하겠습니다. 이처럼 출발점이 그런 관계로 오늘 현실은 어떠냐? 5,306개의 지방자치회가 생겼습니다. 여차하면은 이재명이 됐으면 완전히 보수 세력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별동대 역할을 하는 그런 멤버들이었죠. 또한 강진에는 문익환 목사가 세운 그런 북한식 교육기관이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대법관에서 김정일 환영식을 하는 환영식 예행 영접하는 그런 행사도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온전한 나라가 아니죠. 정말로 세상에 한간에 떠드는 얘기처럼 이미 공산화된 그런 사회가 아닌가 걱정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권이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가 새 힘을 갖고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깨닫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건국이를 모른다고 합니다. 겨우 안다고 하면 30% 이내밖에 모르는 70% 이상이 모른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나온 나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건국이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각오로 우리는 건국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광복절, 임시정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북한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데 우리는 광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해방시켜준 나라입니다. 힘이 없던 나라 해방시켜준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또 해방 후에도 미 군정이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광복 임시정부 요원들은 정부 조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개별로 다 아무 권한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3년 후 1948년도 정말로 8월 10일 날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어찌해서 지금 광복절 행사를 하고 건국 행사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찾고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행사에서든지 태극기에 대한 격려가 해야 되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야 애국심이 훨씬 더 굳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경이나 모든 행사에서 국민은 의무적으로 개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격려를 하는 그런 국민으로 깨우쳐 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역사를 왜곡해서 살아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사관에서 우리 걸 다 버렸습니다. 좋은 건 다 버렸으면 천여면 침략받은 그런 것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고사까지 포함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정립해서 국민에게 가르치고 지금 뭐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역사 교육은 필수 과목으로 해서 정말로 어디를 나가든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깨우쳐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전교제에 대해서 아주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겁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교권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얻어 터지고 학부형한테 얻어 터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법으로 강화해서 정말로 선생님이 존중받고 더 노력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노력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해서 후손을 가르치는데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6.25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전사를 한 숫자 얘기하지 맙시다. 미국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미국 때문에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이 발전하는 그런 바탕을 세워서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하면 미군들 나가라고 합니다. 일만 있으면 미군들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입니까? 더군다나 미국 워싱턴 DC에는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추모벽이 있고 추모 공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도 가서 같이 행사도 하고 하는 걸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심지어 그 6.25 참전 용사들 추모벽에는 그 당시에 카투사 4,700여 명의 명단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베풀어준 나라입니다. 근데 베풀어준 나라가 그 기념물을 세워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국민이 세워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디에서 세우는 게 좋을까? 청와대가 개방을 해서 작년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개방이 되었죠.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 가면은 빈 건물들만 줄비하게 있습니다. 살다 가는 모습들이죠. 거기서 뭐 배우고 뭐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라를 통치하던 대통령 기념관을 연결해서 전부 다 세워서 잘한 대통령, 못한 대통령, 그 공과사들의 정말로 진실 그대로 그곳에 배치해서 정말 우리가 국민교육 도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건의를 한 적도 있고 오늘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방에 다 전쟁터에 승리한 장소에 기념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해서 16개국 참전용사들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세워졌는데 미국으로 안 가도 여기 미국인들 다 옵니다. 관광지가 될 거예요. 국민들의 도장이 되고 관광지가 되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여기에 추가해서 뭐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많겠지만 전 광화문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게 아니고 이조시대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의 조상들이지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경복궁 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 광화문 내각에 서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새 어디 가보면은 소녀상들 제가 저 이태원에서 한번 봤는데 솔직히 물론 힘쓴 나라가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만들고 했죠. 그러나 근본을 따져봅시다.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만든 겁니다. 그걸 어디 세대 가서 자랑거리라고 하고 돌아다니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6번째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밖에다 외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서 보상해주고 이제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것이 상식과 공정과 법치에 맞는 세상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저는 사회 단체에 대한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재점검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좌파들의 문제만 언급돼서 이 뉴스거리가 됐는데 저는 이 시간에 보수 세력에 있는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어렵고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에 그 대한문일의 회원, 자유총연맹, 그와 유사한 보수단체들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들도 정말로 세무감사해서 잘잘못을 따셔서 아예 정말로 쓰레기 같은 집단이라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좌파 손보는 것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을 외쳤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오는 건 좌빨들은 그냥 쓸어버리라 하는 잡아들이라.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제대로 정립되고 확립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빨들 불법을 해도 손대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확실한 길이 있는데 이거를 밀려서 못하면 너무너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로 공권력도 확립할 수 있는 2024년도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바로 세우고 좌익들이 쓰레기같이 만든 수천 개의 악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해병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병 100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서 알짜기 10만 명 우리가 선정해서 빛내는 해병대로 뭉치고자 합니다. 우리 관심이 별거 없습니다. 꼭 법의 위반 대상이 아니라 태극기 격려 안 하고 애국가 안 부르고 그 다음에 김정일한테 욕 못하는 그런 거 다 우리 정부에 우리 이 나라에 필요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정말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바탕과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루에서 이미 뭉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우리 100만 예비군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신 데 감사드리고 새해 대한민국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과 100만 해병대에게 위에 신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